지금 보면 우리가 옛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관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는데 이게 바뀌더니 주민자치회로 바뀌어버리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뭘로 바뀌었느냐? 전국 마을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지역의 정치적 논리로 정치공화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당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완전히 마을에 그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했다든지 주민자치운동을 하면서 마을을 참 좋게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치 논리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마치 북한의 인민주의에 의한 마을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을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대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넘겨보시면요. 지금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근 이 단체의 행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여러분, 이게 지금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의 마을공화국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mpa21.kr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이 마을공화국에 대한 그 내용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짝 보는 게 있고 정회원 가입해서 보는 게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하부조직까지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지자체가 이게 이 사전선거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법하다 문제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금 뭐 다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국민의 저항권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내년 6월 달에 있을 지자체도 이게 선거 그냥 설정값을 조작하면 다 끝나는 건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주에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설정값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넘겨서 보면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자, 뭐가 거기에 붙었는가 보시면 그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자, 앞으로 한번 좀 넘겨주세요. 홈페이지에 보면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넘겨서 보시면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초공화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인데 읍면동 단위에다가 주민을 주권으로 해서 직접 현장에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 스스로 우리가 통치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마을이 읍면동이 종속되지 않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지 않겠다. 직접 우리는 헌장을 만들고 그리고 규약을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가 이 통치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겠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 기초민회 마을 조직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 그러면 세 가지가 존재해야 국가가 되잖아요. 첫째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토를 우리 동네의 산, 강 그리고 공유 자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마을에 이게 이제 마을공화국 거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국토를 그런 식으로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자산 이런 것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먹혀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이제 그 국민이 이 주권자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주권자냐 그랬을 때 주민, 그 마을 주민. 근데 이 법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마을의 대표를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상부에서 그 마을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위에서부터 하다리를 할 수 있는, 마을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그러니까 1인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전 봐져요. 그리고 이제 주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권 있잖아요. 주권. 그 주권을 갖기 위해서 마을 기금을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을 속에 있는 모든 재산, 이런 것들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 문화나 관계 이런 거 다 하는데 마을 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다가 그 마을을 교육시키는 마을 대학도 세우겠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북한에 가면 매일 인민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대학도 세워서 국민들을 의식화 작업하겠다, 이런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분권형 참여 민주주의로 전환해서 3,500개 마을에다가 저들은 요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전국을 결합을 해서 연방 마을 공화국을 만들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공산국가 같이 말이야 이렇게 되었을 때 세계 연방 국가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가 설명을 잠깐 하는데, 전국민의 마을 공화국이라는 게 있어. 홈페이지 내가 준 거 그 두 번째 걸 한번 좀 올려보세요. 여기 이게 보십시오. 이게 25년 10월 10일 날 오후 2시 34분에 제가 이거 다운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게 15일 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민주 마을자치 전국민의 마을공화국. 그래서 마을공화국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그대로 나오죠. 마을공화국은 정치학적 용어로 주민자치가 제도화된 기초공화국, 베이직 리퍼블릭을 의미한다. 즉 주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가 되고 국가 안에서 비국가적 원리로 조직된 작은 풀뿌리 자치 공동체 국가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가는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인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국가에 예속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뭐죠? 국민이 주권을 위임해줘서 그 권력을 위임받아 하는 하나의, 저들은 청지기적인 역할, 심부름꾼에 불과한 게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이 권력자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지금 행정부도 다 독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마을에다 다 내려서 인민정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을까지도 지금 완전히 조직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임 공화국의 위임. 국민이, 모든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 갈 때는 거기서 나오는 국민 저항권으로 4.19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나듯이, 이게 다서 대한민국을 혁명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까지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다 먹혀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도 보면 마을공화국은 지역 내의 다양한 마을 공동체가 또 휴먼웨어 마을자치정부, 마을기금, 마을대학원과 같은 제도와 시스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산과 강, 마을 공유 자산, 100년 된 은행나무 같은 하드웨어의 총체로 해서 마을의 소중한 것을 딱 응집시켜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 하면서 거기에 마을의 주도권을 잡은 자가 하나가 딱 나오는데 여기는 국가의 간섭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마을공화국이 뭐냐, 작은 미니네이션, 작은 국가다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 보세요. 참새가 작은 새지만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있듯이 마을공화국도 마을 행정, 마을 교육, 마을 의료, 마을 돌봄, 마을 문화, 마을 의식주 생활 같은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현재의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막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다 놓여 있고, 저는 이거를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맞설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마을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조직하는데 자유마을이 그동안 동원하는 일에 힘쓰고 정광훈 목사님이 애썼다면, 이제는 이들과 마을에서 마을 조직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직화해서 저들의 조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의 그 자유마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근거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그리고 상권 분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성경의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권 분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쥐고 있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성경 이사야서 33장 22절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3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법부예요. 사법부.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상권 분립을 인간 세상에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뭐죠? 이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는 사법부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행정부는 또 사법부나 입법부를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건강한 그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존 럭크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을 세우는데 아버지 노릇을 한 사람들이죠. 이 한 사람이죠, 존 록크가.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바로 요 이사야 33장 22절이에요. 여기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이게 사법부예요. 사법부.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세웠다는 거죠. 공의의 법, 정의의 법.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의 법, 그리고 용서의 법, 이런 법들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공의의 법, 정의의 법이다. 이게 입법부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상권 분립인 하나님이 부여한 이 법을 상실하고 가니까 지금 이 나라가 상권 분립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대법원장까지 불러다가 족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한민국이 성경을 위반하는 거라고요. 그 율법을 세우신 자시, 이게 입법부예요. 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걸 사람에게 부여해 준 거잖아요. 국회의원은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일에 일조를 해라. 그런데 공산주의로 간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산다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오. 이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요 상급이 잘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전인적 구원이죠. 전인적 구원. 영혼, 하나님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고 육체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회에서의 자유를 주어서 생활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고 국가도 구원, 사회 구원까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이고. 근데 교회는 지금요, 이런 상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넘겨서 보면 이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침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 넘겨서 보면 거기 전국민에 보면 마을 연방민주공화국이다. 아주 이게 뻣뻣하게요.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세계의 공산국 연합하겠죠. 여기 보면 기초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 기초공화국을 삼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라는 삼중체계로서 직접 대의 융합민주주의 보충성의 원리 그리고 연방제의 원리로 조직된 형태가 마을 연방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 연합해 가지고 연방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한에만 이렇게 하겠어요? 북한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로 모든 걸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뭐 스위스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스위스는 가능해요. 직접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손 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직접 뭐 하나 한다고 해도 동네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동네 다 이간질하고 갈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마을을 뭘로 만들겠다고 그럽니까? 마을에 저들이 당을 만들잖아요. 마을. 국회가 지금 편안합니까? 맨날 싸우죠? 그러면 동네가요 정치 당으로 조직이 돼버리면 동네가 편안하겠습니까? 이웃 사촌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을을 저들은 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치 논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읍면동에서 이게 하나의 국가로서 3,500개의 읍면동을 다 나눠서 가면 국가 예산을 가져오면 한 읍면동에 500억을 갖고 와서 자치를 만들겠다.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 재산도 다 압류하고 이제 개인들의 자산도 말이죠. 이제는 농지도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농지도 이제는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파는 거예요. 공산국까지 이게 내 재산권이 없어요. 재산권이. 지금 이게 농지만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과정일 뿐이지. 왜 이걸 못 보냐고요. 난 진짜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 교회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문 닫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서 보면요. 여기 질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국민 여기 보면 직접 민주주의 읍면동 같은 풀뿌리 지역 단위의 주민자치의 국가 단위에서 국민 발안, 시민입법,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같은 활동을 통한 시민정치같이 주민과 국민으로서 전개하는 정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치 이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을이요. 지금 뭘로 간대요? 주민자치가 뭘로 봐요? 자발적인 국민의 그 마을운동이 아니에요. 정치 이념이에요. 정치 이념.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당으로서 분리가 되고요. 싸움이게 되고 이런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된다. 그래서 거기 3단을 보면 한국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는데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정책 제안 청구 기능보다 신문고 성격이 강에 한계가 있다. 요거 이제 이거는 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데 못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행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행정부 통제하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국회 국민동의 입법청원은 좀 낫다. 그런데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 소관위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한다. 그러나 2021년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에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 이들이 지금 이 마을에서 막 지금 활동하잖아요. 뭘 하는가 보세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하는 거예요. 21년 5월 19일 이거를 마을에서 운동을 펼치면서 10만 명이 열흘 만에 동원이 돼서 이게 됐다.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마을공화국 이게 전부 다 마을 자치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질문이 10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한번 넘겨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세요?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주민 스스로 헌장과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한다. 우리는 따로 한다. 근데 이게 말만 그럴 뿐이죠. 1인 독재를 만드는 거 있는 거예요. 완전 이건 마을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국민의힘 지역 지구위원장들은요. 다음에 선거에 지자체 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권 팔아먹을 짓만 하고 앉았더라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전혀 머리 속에 똥만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어? 바울은 말이야 그거를 배설물 같이 버렸다. 배설물이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쌍디귿 아닙니까? 어? 쌍디귿 똥. 어? 근데 이런 것들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정치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해체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정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일이 없어요. 세 번째도 거기 보면 뭐 직접 민주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약칭 전국민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시민정치와 주민자치를 좋아한 대안적 공론장이다. 5명 이상 모여서 기존 민회를 만드는데 이게 시민 주민자치운동으로 시민입법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쭉 거기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마을공화국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전국민회에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의 핵심 사상을 보면 뭐가 나오죠? 부정부패를 향한 민중의 소리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촛불시민혁명이다. 촛불민주주의 마을에 정착시킨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촛불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촛불의 일상화를 하겠다. 이게 저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민주시민학습, 직접 민주주의 감수성 훈련, 비폭력 대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저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요. 사상교육입니다. 사상교육.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촛불의 지역 상설화. 그래서 마을공화국 건설인데 마을자치정부, 마을기금, 마을대학. 그러니까 주민세도 다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 마을의 하나의 그 대표급 된 사람이 위에서 파견받아 갖고 움직이게 된다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뭐 완전 인민공화국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자아 비판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촛불의 제도화해서 국민 소환하겠다. 국민 소환하는 거예요. 주민 소환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런 짓 했어? 그 다음에 뭐 국민투표제, 시민입법, 막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거기서 마을에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게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도 입법부 저 국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법만 만들잖아. 나에게 편안하게 법을 막 만들잖아요. 미래되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지금의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미래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기금을 만들고 마을에 교육시키는 사상교육실 마을 대학도 하고, 그 다음에 촛불을 제도한다. 국민소환하고 국민투표제, 시민입법,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건설한다. 보세요.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국민투표제가 뭐죠? 인민재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거기서 이런 법이 없으면 만들어 놓고 지금 국가 통제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마을에서 인민재판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을 연방 민주공화국 만들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 민주 마을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다고, 나는 직접 듣지 못했는데 정광훈 목사한테 연락이 오기를, 자유마을이 대한민국을 혁명시키려고 했다? 그 자유마을이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이들이 지금 혁명하고 있는 건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마을의 조직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야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유마을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그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 민회의 목표가 뭡니까? 전국 민회에서 하는 건 마을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권형 참여민주주의예요. 생태계, 경제, 문화 모두 함께 자립하는 연방국가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생태계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 생명 있는 마을을 생명력 있게 뭐 지역을 이 생명력 있게 지켜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이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이제 강도 우리가 다스린다, 산도 우리가 다스린다. 그래서 수계 산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강산을 생태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마을 속에서. 지금 여러분 산속 같은 데다가 희한한 그 생태계 마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비누도 만들고 뭐 물건도 팔고 뭐 장사터를 만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냐, 이러한 복합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뭐라고 하죠? 지역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 즉 읍명동 단위의 마을공화국, 그리고 전국 단위의 마을 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 얼마나 말이 좋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연방국을 만드는 거예요. 연방제를. 그 마을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중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지구 연합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을의 그 공권력을 통해서 지구 연방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저들이 마을 공화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그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 전국 민회의 실체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주민 자치회, 마을 공동체, 뭐 이건 뭐 이 관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면서 또 조금씩 활동비도 줘가면서 이걸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마을에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 작은 국가다. 그래가지고 정치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플러스 정치 개념이 들어가니까 마을 공화국으로서 지역의 하나의 당, 그 입법부와 같이 한다고 하지만, 국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공산당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직접민주주의, 촛불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요거 실현하겠다는 게 이들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베네수엘라까지 다 그런 것을 가자. 우리가 잘 아는 김민석 그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형, 목사잖아요, 김민석. 베네수엘라 제도를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됐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분개하질 않습니까? 뭐 돈이 들어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면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못하면 끝난 거지. 어떡하겠어 대한민국이. 왜 맹목적으로 우리가 광장에 나오는 거 아니고 맹목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 자체를 지금 여기 보면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주민 자체가 자율적으로 마을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마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 가지고 가서 동네 기업이나 동네 유지들한테 가서 다 뜯을 수 있어요. 안 오면 뭐 행패 부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보면 뭐 지금 하는 짓들 보십시오. 지금 뭘 없앤다고 그랬어요? 배임죄 없앤다고 지금 국회에 지들이 지금 입법화 시키고 있잖아요. 배임죄. 그 이재명의 그 배임죄, 그 대장동 뭐 백현동 이걸 없애기 온다고 하지만은 실제 국회의원들 이제는 완장 차고 가서 얼마든지 돈을 갖다가 일자리 주고 거기서 많이 일을 벌려. 그리고 나는 얼마 줘. 그 배임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입법부를 하는 국회가. 왜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래요. 국가 및 지방당치제가 마을기금의 재정을 출연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서 돈 안 내? 협박으로만 나오죠. 권력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국회의원 결혼식을 전에도 해서 사진 찍은 게 나왔는데 이번에 수금을 위해서 두 번째 했다고 그러잖아요. 최민희.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진 다 나오고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 당선됐다 했을 때 결혼한 그 아들은 대기업들이 잘 보이려고 뭐 100억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무슨 거기다 온라인 번호까지 권력자들이 다 넣고 그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마을 공학이 되고 권력을 잡은 자가 마을 기금에 재정을 출연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을 지역에서 뜯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빈익빈 부익부를 없애고 뭐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만든다?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그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도 다 지금 뜯어고치고 법을 지금 다 지금 난도질하고 앉아 있는데도 국민들이 이걸 멍청하게 모르고 있어요. 목사들은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못 하냐고요. 저도 붕에 끊어졌어요. 그래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우리 주님은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숫자가 많고 건물 뻗듯하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응? 지금 군인들의 역할도 지금 이거 못하도록 다 없애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무엇들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무엇들. 그 어저께 해군 노래 불렀지. 오늘은 말이야 그 빨간 마우라 좀 준비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국가 정부의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거기 요거를 요렇게 바꿨더라고요. 25년도에 요 최근 정부 보조금을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파트너로 등록을 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생명평화마을, 그거 좀 안 되죠 이게. 생명평화마을 자치 전국민회. 여기 보십시오. 아까는 그 민주주의 전국민회 마을공화국이라는 전국민회 했잖아요. 요거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보시면 생명평화마을 자치 전국민회 요렇게 받쳐놓고 대표가 임진철. 홈페이지는 똑같아요. mpa21.kr 홈페이지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국가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름을 바꿔 가지고 지금 생명전환 지원재단이다 뭐 이런 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문재인 때부터 마을마다 5명 6명 조직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다 했더라고요. 우파들은 멍청하게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구청장이나 이런 이 국민의힘에 있는 우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멍청한 사람들아, 지금 저쪽에 문재인 정부 때는 지원도 하면서 이렇게 다 조직을 해나갔는데 지금 이런 작은 것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도 너희가 얼마든지 마을 활동을, 건강한 마을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원금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공채를 해서 만들고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 좌익 세력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 우파는 열심히 일해주고 도와줘도 쳐다보지도 않아, 이 멍청한 것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쭉 그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거기에 주요 사업을 보면요, 읍면동 단위, 지역 단위, 수계, 산계 지역 단위. 아까 수계는 강이죠, 산계는 산이죠. 이런 거 지역 단위, 민의 조직화, 수평적 전국민의 네트워크를 다 구축하고, 읍면동에서 수계다, 산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동한다 그래가지고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이름도 잘 붙여요. 이름도 그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오프라인 전국 민의 플랫폼과 온라인 지역 공동체업의 연동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플랫폼 구축 및 대중화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을 위한 민관청 협력 및 정책 제안, 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중점 활동 분야는 탈핵과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한다. 이게 뭔지 아시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뭡니까? 태양광이죠. 태양광. 친중 세력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태양광으로 가면 전력이 AI 시대에 이게 됩니까? 왜 핵발전소를 없앱니까? 중국은 지금 서해안 쪽에다가 핵발전소를 수도 없이 많이 짓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의 한마디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핵을 없앤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전기 사다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정부,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첨단의 SMRT라든지 이런 핵에 대해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못 살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탈핵과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 탄소 제로와 ESG 리더 육성, 기후위기,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직접민주 마을자치 활성화한다. 에? 자치회 강화, 읍면동장 주민 선출 해가지고 이거 한다.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완전 환경보호구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지역에, 이것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을 받고 위에서부터 전국 민회, 그 전국 민회 이 도심지 같은 데는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노동자의 수장들 있잖아요. 기업에 이런 사람들을 다 동네로 파견한다고요. 그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은행원 이렇게 그 위원장, 쉽게 말하면 그 행원 노조겠죠. 이런 사람 뽑는데도 보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조위원장들이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꾸 저렇게 파업을 하죠? 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특검을 하든지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면 좋겠어요. 정말 저들이 못 먹고 못 받아서 그래서 지금 저들이 파업을 하는 거냐, 자기들의 실력 행사를 위해서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넘겨서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최근 정부 보조금 받기 위해서 파트너 등록 마을대학 전국 워크숍을 했어요. 여기서 마을에 전국 연합회 와라. 그 협력은 마을 목회 네트워크, 이게 이제 연방 마을 연방제라고 하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 다 이들은요 지금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역정당 네트워크까지
직접 민주 마을 자치한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세요. 뭐죠?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것.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네 비례대표를 주는데 소수 정당을 국회의원 자리를 줬잖아요. 셋도 주고 둘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각 지역마다 이 당을 만들어야 그게 하나의 정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 당 가지고는 이 입법부에 이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례대표라고 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대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당이 있으니까 가지고 거기서 나눠준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마을당입니다. 마을당. 그러니까 이런 짓을 마을마다 해가 지금 입법을 막 만들 때 그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법이 공산화법을 만드는데 그들이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직접 민주마을 자치 전 국민에 하는데 이들이 지역정당 네트워크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죠. 저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시죠. 이미 지역정당 네트워크 구성했죠. 진짜 영등포당, 민들레, 은평구에는 민들레당, 과천 시민정치당, 경남은 진주가치당, 이런 마을마다 당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지역에 지금 뭐가 간다? 주민자치의 순수한 마을 활동이 아니고 정치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의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작은 국가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국민이 위임해준 그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지금 파괴시키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공산화로 가겠다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서 보시면 그 직접 민주 지역당 연합체 구성.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했잖아요. 보세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뭐 기본사회당, 뭐 이런 것들 다 연합당 그 해가지고 결국 자익정당 연합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조직하고 있어요? 마을 단위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마을 단위 공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어요. 2023년 10월에 지역정당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당이 없잖아요. 한 지역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정당으로서 입법부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이제 제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은 이 멍청해서 이런 것도 몰라요. 그때 우리 자유통일당이 갔을 때 하나 비례대표 같이 해가지고 나눠갖고 했으면요. 이 광화문의 세력이 다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면 저들의 하수인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왔든지 그러면서도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내각제를 한다는 등 뭘 한다는 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마을 조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작은 공동체 교회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래가지고 얘들이요 마을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한번 볼래요? 넘겨서 보시면요. 보세요. 홍성군의 홍동면에 보면 풀무학교로 유명한 홍동마을은 농촌마을 공동체의 교과서다. 이들이 샘플로 해놓은 거예요. 풀무학교. 여기 모여서 학교라는 데서 모여서 사상교육도 받죠. 협동조합도 만들었죠. 이 안에서 비누도 만들어서 네트워크로 팔아요. 그리고 작은 가게 운영하고 사람들이 여기 가서 교육받으러도 와요.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 다 만들고 생태계 협동조합 그 녹색당 창당의 근거지가 된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전 마을까지 녹색당이 딱 국회에 들어가잖아요. 그 녹색당 밑에 뭐가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교회죠. 저는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조직이 안 돼 있는 마을 그냥 모여갖고 이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들이 학교처럼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을 시켜서라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서라도 이 조직 마을에 3,506개 읍면동에 마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안 움직이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천시도 있습니다. 제천시, 여기 제천시 덕산면 마을 공동체 주민 모임, 이게 마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실. 이거 깐디 공동체를 기반으로 깐디 학교 교사 학부모 주민들 얘들 교육시켜요. 완전 공산화 교육시킨다니까요. 스며들게 한다고요. 인문학교, 주민학교다, 카페다, 도서관이다, 플리마켓이다, 문화강좌 등 주민자치 활동을 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조직을 하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밀어주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파들도 이런 걸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지금 제가 전국을 지금 돌아다닙니다. 이번 주에 일날은 제가 제천을 가요. 가서라도 이게 하나의 조직화 전체적으로 이게 안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저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대한민국 이 지경인데 이제 뭐 생명 내놓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어떤 모습의 국가를 보여줄 거냐. 소리만 지르고 있을 거냐. 아니다. 이제는 각계전투로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옥천군 안남면에도 넘겨서 보시면 여기도 보면 풀뿌리 주민자치조직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도서관, 마을버스, 마을신문, 장터, 영농법인 등 안남의 경제공동체 구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하나 더 넘겨보면 원주시도 이게 똑같이 얘들은 이게 다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요 생태계 마을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조직이 돼 있어요. 빌딩들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아세요? 건강식이다 그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주 거기 특이하게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게 내 땅도 내 마음대로 못 판다. 전국의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했어요. 이게 법이 지금 됐습니다. 농지법. 그러니까 농지도 이게 그전에는 내가 뭐 농지는 농부에 팔잖아요. 내가 임으로 팔잖아요. 근데 농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을에서. 이게 됩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니다 이거야. 우리 승인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와서 농지 살라고 그래. 저기서 통과를 해줘야 돼요. 농지법이. 이야 정말 여기 보세요. 제가 44조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구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농지법 제45조 농지위원회 위원 자격이 누군가 보세요. 해당 지역에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해당 지역에 소재한 농업관리기관 또는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의 2조에 따라서 추천받으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도 추천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 농지위원회가 그 주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실세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당진 아닙니까? 당진. 나라가 이 지경이에요. 이재영.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국의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농지위원회는 2002년에 읍면동 2인 확진제가 폐지되었으나 2021년 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20년 만에 부활했다. 폐지됐다가 이게 다시 부활한 거예요. 20년 만에.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은 다음 경우로 한정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피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시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거래, 이런 것들을 심의한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하는 건 다 파는데 뭘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 위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재산 우리가 그 법은 알고 있잖아요. 농지를 내가 사선 사는 사람은 농사를 져야 되는 거잖아. 농사 안 지면 불법이잖아. 이미 법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승인을 받나요? 여러분 이거는 시작일 뿐이야. 농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지금 인민위원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이젠 땅도 내 맘대로 내 농지를 못 팔아요. 이 사람들 승인 받아야 돼.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기 편한테는 다 하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넘겨서 하나 더 보면요. 농지위원회가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나 이는 심사 기능만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따라서 농촌지역의 개발 수요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게 아무 효용이 없다 이 말이야. 농지위원회 심의 등으로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2020년 논밭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각각 22.2%에서 26.5%로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매우 위축되었으며 농지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자산 가치 동반 하락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땅값 다 뺏어서 이제 중국에다 넘기는 거죠, 지금.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저기 있는 거 막 이제 결국에는 집도 못 갖게 막 올려놓고 세 살게 만들어 월세 살게 해놓고 나중에 집가인 사람의 관세 폭탄 내려버리면 이런 거 어떻게 살아. 홍콩이 지금 그렇잖아요. 홍콩이. 그리고 농지위원회 표면적 목적 이면에는 개인자산을 여기 잘 보세요. 농지위원회 표면적 목적 이면에는 개인재산을 제한하는 공산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마을 조직이 의심스럽다. 잘 보세요 이거. 예. 이게 지금 하나의 시발점이고 지금 작게 하는 거지 결국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산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마을 조직 아니냐.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 농지위원회 폐지하는 내용이 농지법 개정안을 23년도에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예산으로 자동 폐기됐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싸워야지. 국민의힘에 싸워야지.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한국의 이제 모든 제도가 경찰 제도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원화 모델이었던 것이 지금 다 일원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도 지금 뭘로 가고 있냐면 사법부를 침체시켜서 행정부가 다 독진하는 독재국가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없애고 기소권만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이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검찰청장 임시경찰청장을 명령하는 거 보셨죠? 지금 아주 엉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 자치경찰을 지금 둬서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는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통치권자의 일원화를 통해서 독재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행정에 이런 걸 보면은 다 보여요. 다 보여.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한기환 그 전 총리 이분한테 입에 가서 뭐 말할 자유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 국민을 선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뭐 선동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막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고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래도 못 깨닫고 있고 무슨 WEA나 하고 앉았고 나라를 완전 병들게 하고 앉았는데. 자, 넘겨서 보면 경기 남부경찰청 이재명 관련 사건들 줄줄이 무혐의 되죠. 경찰에서 자치경찰 문제 좀 바로 그거예요. 다 지금 경찰들을 장악하고 다 무혐의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 문제점이 뭐예요? 지방 토착화 세력과 유착하게 되고 이제 뭐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지역마다 이제 뭐 경찰들이 권력을 잡고, 지난번에도 제가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의 사람이
내가 함께 들어간 변호사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서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요. 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직이 아니더라고. 이제 권력으로 뭐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내가 이재명 그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쓴 책을 갖다가 소개해줬다고 그게 선거법에 뭐 위반됐다나 어쩌다나 하면서 오는데, 아니 책이 있어서 책을 소개했는데 왜 그게 걸려듭니까? 어떤 분은 또 기도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기도를 좀 싫은 소리를 했다고 또 선거법이라고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도 또 고발을 해가지고 기소가 된다고 그래. 그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 아니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 들으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들 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 소방관들도 보면 완전 국가적 요직에 있는데 이들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면서도 임금이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국가적 공무원으로 하고 싶다. 이원화하지 말고 반쪽짜리 공무원 하지 말고 국가 공무원으로 해달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자치경찰제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따로 이제 그 가겠다 하는 식으로 간다면 공안정국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데려가는 거기. 근데 여기 보면 직접 2023년도 그 윤석열 정부 때 말이에요. 넘겨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직접민주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시국선언문 좀 보십시오. 시국선언문. 첫 번째 뭐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의 정치에 대해 분노. 이게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인해버려요. 우리는 70년 동안 지속된 군사적 대결 상태를 완화하고 정생 상태의 실질적인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촉구한다. 여러분 이게 북한과의 연방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며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이 위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아,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인민이 직접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전면적 확대의 자치분권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을공화국은 국가 안에 작은 국가. 이거 절대 생활정치가 아니에요. 저들은 정치로 가서 그냥 인민 독재로 가겠다는 거죠. 그 이들은 지금 뭡니까? 경제나 언론, 현재의 종교를 부정하죠. 이제 앞으로는 복종체제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다 힘쓰는 이런 세상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노란봉투법도 나와서 이제는 아무리 시위하고 데모해도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6대 정치 개혁 캠페인 이들이 주장하는 거죠.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제 실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로 개헌한다. 이제 직접 우리가 인민 재판 하자 이거죠. 지역에서 다 우리가 소환하겠다. 정치의 다원성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하겠다. 지역당과 다당제 기반 합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 개정하겠다. 지역이 장악하겠다 이거죠. 읍면동연가 위에서부터 당을 짝 잡고 하부 조직까지 다 당을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읍면동 동장 주민 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한다. 이제는 동장들까지도 직접 하고 이제 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동장까지도 이제 이게 공무원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하겠다. 야, 여러분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될까요?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나 교육청에 교육부도 그 할 때도 이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이게 투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교육이 지금 정치로 가서 되겠습니까? 사상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교육이.
지금 이런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한다. 여기 보면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자유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질서거든요. 권력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을 해줘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 도구로 권력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고 청지기 서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다양하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을 자치회를 교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유마을교회를 이제 동네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목사님 왜 그걸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성경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다양성 속에서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가 이제는 건물 안에 갇혀있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의 빛으로 가야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말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건물 안에 갇혀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여기 전부 다 그냥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그 안에다 가둬놓고 있냐고. 건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냐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질서에 보면요, 백성은 왕이에요. 왕. 잠언 14장 28절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잠언 14장 28절에 보면은 잠언 14장 28절 14장 28절 좀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백성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작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권력자들이 또는 뭔가 장악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을마다 교회가 이제는 저들의 잘못된 어둠의 영이 침범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부터는 동네와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자유마을이 그동안 광화문에 많이 동원하는 일은 계속하지만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이런 자료들도 주고 그리고 조직화가 잘 되어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연합으로 모일 때는 마을마다 다 흩어져서 거기서 허다못해 거짓되게 하면 깽가리라도 두들기면서 전 국민이 계몽을 하게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영토도 너희가 거주할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읍면동 할 것 없이 구 이런 데도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건물 안에 가둬 있기만 할 거냐고요. 교회가 지금 마을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어저께는 제가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 데려다가 인성교육을 시켰는데 그분이 와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15살 정도 된 애들이 범법자들 이게 이제 소년원에 가기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데 얘들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고 그 처음에 가서 나 사랑으로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욕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그냥 사고만 안 나게 보호 관찰 같이 보호만 해서 보낸다 그러길래 제가 어제 그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주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의 가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끄집어내는 교육을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알고 자기가 자신을 찾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일반 교재하고는 전혀 다르죠. 스스로 나를 찾아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저께 그 법무관으로서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이 오셔서 저희 교육을 받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고, 아 이제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을을 변화시키려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들 이거 하실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가서 마을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마을교회가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광화문에 올 때는 함께 하면 된다. 이게 정광훈 목사하고 다른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데, 그 하던 걸 아직까지 거기 조직까지 거기 못하는 걸 내가 돕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마을교회를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왜 안 움직여? 욕할 거 아니에요. 욕할 거 아니고 교회들마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지금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원로분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러놓고 교육을 합니다. 지금 바빠요 저도. 근데 이런 일들을 시키는 이유는 지금 나라가 저렇게 병들었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서 되냐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 되냐고요. 나서야죠. 생명 걸어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떤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아닙니까? 공산국가가 돼서야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주권이 하나님께부터 오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말이야, 각 사람 위에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요. 근데 저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붉은 용,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한민국 가서 되겠습니까? 성경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1948년 이후에 이승만 정권 이후, 이승만 정부 이후에 지켜내려왔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기 때문에 이 근현대사를 바로 가르쳐서 이 젊은 아이들을 깨워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 답은 어디밖에 없느냐?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건물 안에 있지 말고 마을 자치운동,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성이 참여해서 이 나라의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초대교회가 서로 나눔으로써 뭐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 나누니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없고 핍절한 자가 없어지고 말이야.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초대교회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저들이 억압적으로 평등을 주장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자유가 있고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하라. 이미 주의를 지키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등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서는 이미 평등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뭐 정부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면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 수 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정광훈 TV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나라의 소망은 주님이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그리고 애국하는 사람들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져서 마을마다 3,506개 읍면동에 작은 나라 사랑하는 자유마을 교회를 세운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달까지 조직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월 달에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광훈 TV와도 함께 하시고 장학일 TV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 혼자 하느라고 여러분들 교육을 했는데 좀 지루하셨죠?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꼭 듣고요,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퍼날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일에 앞장서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